얘기하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등 핵심주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고요. 좀 아깝잖아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주인데 이 국민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분명히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나름대로 또 주가가 올라오니까 팔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올라왔으면 일부 정리해서 수익을 좀 챙겨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때 매수하는 거, 그게 수순인데요. 삼성전자나 이 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진드컨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 여건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일자별로 본다면, 투자자 일자별로 한 번도 외국인들이 팔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87만 주 산 거, 그리고 요날 46포인트 빠진 날도 240만 주 샀거든요. 계속적으로 산 거죠. 조금 더 내리면은 훨씬 더 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았죠. 여기가 크라이막스로 판 것 같아요. 이때 1900만 주, 1900만 주, 근 2000만 주씩 판 거야. 그러니까 2000만 주, 2000만 주, 요것만 해도 4000만 주 판 거거든요. 너무 아깝죠, 그죠? 가격적 부분 여기 외국인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도 좀 샀죠. 기관들은 일부 팔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사고, 기관들은 트레이딩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만 쳐다봐도 외국인들이 거의 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쓸어가느냐 이거죠.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력에 대한 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잠정 실적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면 이상한 거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왜 계속 사느냐? 삼성전자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메모리 쪽에서 확실한 캐퍼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물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 상황이고, 이 메모리의 특정적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걸 보고 산 거고,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여건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D램 부분에 수익이 올라오는 것, 그렇죠? 낸드나 D램이 가격이 올라올 거니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주기고, 거기서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에서 수익이 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산다, 그것도 말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 3 에디션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산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글로벌 펀드 있죠. 그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물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 세계의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 저는 이제 삼성증권에 있을 때, 그때에 얘기했을 때가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물의 비중이 거의 5% 정도, 5%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애플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석유 관련되어 있어서는 사우디 아람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삼성전자의 비중,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특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산다. 그거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부분과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닝 서프라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다른 쪽인 거야. 바로 파운드리 쪽,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속도를 내서 결국은 TSMC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의 마켓 쉐어는 60%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13% 정도 되니까 많이 차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그 시장을 탈환해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 그런 부분에 삼성전자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각각의 글로벌 기업들도 TSMC에 또 줄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여건, 수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만의 AI 칩을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만의 AI 칩, 엔비디아에서 독립하고 싶어해요.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줄 서서 H100, H200의 이 AI 칩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AI 관련되어 있는 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AI 칩에서는 이제 연산 능력도 있지만 추론 영역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론 영역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글로벌 CEO들이. 그래서 새롭게 그들만의 칩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요건에서 이전 고점을 넘어가야겠죠, 그죠? 이게. 뭐 여기에 이 부분 못 넘어가겠어요 지금? 여기 요거 거기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인데,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에 있는 거고, 요게 이제 10만 전자 의미적이죠. 10만 전자를 넘어가면 훨씬 더 큰 거잖아. 현재 상황에서는 10만 전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움직일 때 그때 12만 전자 이거 얘기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기보다는 이게 더 크죠, 그죠? 특히 요번에 스마트폰 쪽에 AI 폰 요게 또 히트를 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적 상승 이 부분은 이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객관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내용적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기에 내용적 부분에서 잠정 실적이 높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뭐 931% 올라왔다. 매출이 71조다. 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 구독자님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향후의 방향성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성장력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가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료가 어디 있냐면요, 제 유튜브 요 자료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HBM 시장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부분을 삼성전자 분석에 좀 신경을 써서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 황금지 리서치 고수기법 요거를 보시고 그 안쪽에 있는 차트 보는 법, 설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 이런 쪽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눌림목 매매법, 그 다음에 반전형 차트, 황금주 메뉴판 요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도 있는 거고요. 제가 국고초 나갔을 때 동영상을 올린 거를 제가 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출장 강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는 되게 팔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SK하이닉스도 되게 팔았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보단 덜해. SK하이닉스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은 한참 또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냥 SK하이닉스는 메모리거든요. 그게 D램이에요. 메모리 HBM. GPU나 CPU를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고대역폭, 대역폭을 늘렸다라는 것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실행해준다라는 거예요. 일반 D램이나 낸드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대역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싸겠지, 그죠? 5배 정도 비싸요. HBM이 일반 D램보다는 5배 정도 비싸요. 수익은 일반 D램의 10배 정도의 수익이 나요. HBM을 한 개 팔 때 D램을 10개 팔아야 되는 그런 수익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셰어가 큰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D램에 대한 마켓셰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였었어요. HBM을 더 본 거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 다른 부분이 SK하이닉스가 못 따라와. 이거든 저거든 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부분에서 확고한 자리를 쥐고 틀어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그 HBM도 있지만 검증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HBM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반도체의 룰이지. 여기에
하나 더 한 수를 더 뜬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도권을 쥔 쪽은 기술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팔아내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주도권을 쥐지 못한 쪽은 팔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차후에 이 디램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쪽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는 어쨌든 한 가지를 하는 쪽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니까 암만 크다라고 치더라도 그쵸. 그래서 차세대로 넘어갈 때에도 기술 개발력이 SK하이닉스가 D램 분야만큼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가격에 오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대안제가 있고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건 삼성전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안과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지. 이걸 이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논리를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SK하이닉스를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격해서 가는 거죠.